네, 안녕하십니까. J클래스 오연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1번 내용입니다. 바로 볼게요. 자, 일단 1문단에서는 문단 전체 키워드에 대해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1문단에 딱 처음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모르는 저온 물리학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저온 물리학은 마이너스 273도씨인 절대 온도 0K 근처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탐구한다. 그러므로 저온 물리학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극저온을 얻는 것이 필수적인데 뭐 지금 이렇게 문장이 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온 물리학이 뭐인지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탐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낮은 온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극저온이 되겠죠. 그죠? 이 극저온. 요거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학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1문단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저온 물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잔뜩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저온 물리학이 이 전체 글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 과학에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이너스 273도 우리가 온도를 얘기하는 두 가지 단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켈빈이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273도씨를 켈빈으로 바꾸면은 0K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도시로 얘기했을 때는 마이너스 273이라는 좀 애매한 숫자가 나오지만 이걸 절대 온도로 바꿨을 때 0K라는 이런 딱 떨어지는 예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절대 온도 0K에서 뭘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온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이너스 273도씨 딱 봐도 얼마나 낮은지 모르겠을 만큼 엄청 낮은 온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극저온이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내리려면 좀 특수한 방법을 써야겠죠. 그죠? 평범한 방법으로는 온도를 이렇게까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극저온이 굉장히 얻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제 탐구를 하게 됐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이를 위해 단열시킨 재료에 가해지는 자기장을 바꿈으로써 냉각을 일으킨다. 그게 뭐예요? 자기 냉각. 이게 많이 활용된다. 그러면 저온 물리학에서 하고 싶은 게 극저온을 얻는 건데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은 극저온을 얻기 위한 방법은 자기 냉각이라는 거다. 네, 이게 이제 단데 이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기 냉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단열이죠, 단열. 단열이 뭐예요? 열을 차단시킨 거. 이게 단열이에요. 열이 지금 통하지 않는 재료에 자기장이라는 게 가해지는데 자기장은 쉽게 말해서 자석을 생각하면 편한데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석 뭐 이렇게 N극 S극 나누고 막 여기 막 이렇게 이상한 거 철가루 냅둬가지고 이렇게 뭔가 모양 생기는 거 봤죠? 네, 요거 이렇게 모양 생기는 그게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어떻게 바꾼대? 여기서 자기장을 바꾼다는 거는 방향을 바꾼다는 얘긴데 혹은 뭐 자기장을 생기게 했다가 안 생기게 했다가 뭐 이런 거든지 하여튼 자기장을 바꿈으로써 냉각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자기 냉각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거 저온 물리학, 극저온을 얻는 거가 필수적인 거 그리고 그 방법은 자기 냉각이다. 그래서 이 문단으로 우리는 넘어가 볼게요. 이 자기 냉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문이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냉각이 뭔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냥 단순히 뭐 자기장을 바꿔서 냉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원리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 냉각이란 말 처음 들어보고 뭐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름 쉽게 해준다고 좀 더 널리 알려진 팽창 냉각을 먼저 고찰해 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 팽창 냉각이 나온 이유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냉각의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데려온 앤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도 잘 모른다는 거죠. 더 헷갈리게 만든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팽창 냉각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건 자기 냉각이라는 거는 자기장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팽창 냉각은 뭘까요? 팽창이 뭔지는 알고 있죠. 뭔가 커지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팽창을 시킴으로써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 아닐까? 이런 추론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읽어봅시다. 자, 기체는 여기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 부피가 쉽게 변하므로 팽창 냉각에는 기체가 사용된다. 아, 기체를 쓰시는군요. 자, 실린더 안에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실린더를 그릴게요. 안 그려지네. 이렇게 좀 크게. 자, 실린더 안에 부피가 V1인 기체 시료가 있고 이렇게 해보죠 말이죠. 자, 이 시료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 혹은 이제 검사 같은 거에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시험, 검사 등에 활용하는 물질. 자, 이런 걸 시료라고 해요. 기체 시료가 있고 실린더는 온도가 T1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 저장체와 접촉한 상태에 있다. 그럼 우리 똑같이 그려주는 거죠. 접촉이라는 게 뭐야? 붙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그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열 저장체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얘의 온도는 뭐냐면 T1이래. 이걸로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 조금 보이죠. 그죠? 자, 그다음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이 나오면 먼저 그다음에 뭐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순서를 얘기를 해주겠다. 어떤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뭐냐? 등온 과정이라는 게 나오네.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과학에서는 이 용어의 정의를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등온이 뭐야? 등 같은 거야. 뭐가? 온도가. 그래서 온도가 같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등온 과정에서 피스톤을 밀어. 그럼 여기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려볼게요. 자, 이거를 밀어요. 밀어 이렇게 밑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기체가 당연히 찌그러들겠죠.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기체 시료를 서서히 압축한다고 해요. 여기 있죠? 온도 T1의 기체 시료를 서서히 압축하면 외부의 힘이 뭐야? 피스톤을 미는 힘. 미는 힘이 시료에 일을 해주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지만 그 열은 열 저장체로 전달되어 기체의 온도는 T1으로 유지된다라는 엄청난 말을 했어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서 과학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기본적인 얘기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학에서 잘 하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피스톤이 다른 색깔로 하면 헷갈리겠죠? 네, 그냥 합시다. 자, 이 피스톤하고 열 저장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접촉돼 있다고 했어요. 접촉.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이 열 저장체 온도가 뭐다? T1이다. 근데 과학에서 열평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얘네 둘 사이에서는 열교환이라는 게 일어나요. 지금 둘이 다르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0도고 얘가 50도라고 해봐요. 그러면 둘이 온도가 다르잖아. 근데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이 사이에서 열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야. 언제까지? 둘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 시스템 있죠. 얘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열 저장체의 온도가 지금 T1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접촉하고 있는 지금 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아까 부피 V1이라고 그랬지. 이 부피 V1인 기체 시료의 온도도 얼마인 거야? T1인 거야. 열평형의 원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 조금 이해되나요? 이 부분부터. 자, 실린더 안에 부피가 V1인 기체 시료가 있고 자, 실린더는 온도가 T1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열 저장체와 접촉한 상태에 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실린더에 있는 기체 시료랑 이 열 저장체랑 온도가 같겠군. 여기 보세요. 먼저 등온 과정에서 피스톤을 밀어. 여기 나온다. 온도 T1의 기체 시료. 이 기체 시료의 온도가 왜 T1인지 알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서서히 압축합니다. 이제 눌러요. 자,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될까? 누른다고 해봅시다. 지금 저게 저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뭐 한 이만큼 내렸다고 해봐. 야, 그럼 여기 찌부가 됐겠죠, 그죠? 이렇게 짜그러졌어요. 이 부분이 이만큼 이렇게 크다가 여기 이렇게 크다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어. 자,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외부의 힘으로 얘를 누르고 있지. 외부라는 거는 이 기체 바깥에서 뭔가 힘을 가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외부의 힘이 이 시료에 지금 힘을 주고 있지, 그죠?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일을 해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만히 여기 이렇게 있는 애를 눌렀어. 그럼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어떻게 되겠어? 왜 눌러? 왜 눌러? 이러면서 화가 나겠지? 그쵸? 화가 나면 뭐가 나요? 열이 나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되게 더러워졌네요. 좀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열이 발생해요. 그럼 이 열이 발생하는 거는 어디로 가겠니? 이거랑 접촉하고 있는 거 뭐야? 여기 열 저장체 이렇게 접촉하고 있었잖아. 여기로 열을 이제 전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온도가 T1이었잖아. 그죠? T1. 근데 이거를 눌러서 여기서 열이 발생했으면 얘가 뜨거워졌을 거 아니야. 그럼 더 이상 T1이 아니겠지. 근데 그 열을 어떻게 한다고? 그 접촉하고 있는 열 저장체로 전달을 해서 자기의 이 원래 온도를 유지하는 거야. T1으로. 다시 눌러서 기체가 뜨거워졌는데 그 열을 접촉하고 있는 열 저장체로 내보내기 때문에 본인의 온도는 T1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데 기체의 온도가 T1과 T1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온도가 같죠, 그죠? 그래서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됐어요? 이게 1단계야. 됐니? 등온 과정 1단계 등온 과정. 자, 그 다음에가 나왔네. 그 다음에가. 그럼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등온 과정 했어. 그 다음에 뭐 나와? 단열 과정이라는 게 나와. 단열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있죠. 열을 차단한 거. 열이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않는 과정이라 그래. 그 단어라 그랬지. 자, 단열 과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기체 시료와 열 저장체의 열적 연결을 끊어.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접촉하고 있었잖아요. 그 열적 연결을 끊는데. 그래서 단열된 상태에서 이번엔 기체 시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압축했죠, 그죠? 이번엔 어떻게 이걸 팽창시켜. 팽창. 그러면 이제 눌렀던 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좀 풀어주면 되겠죠? 이 정도로요. 팽창. 자, 그래서 팽창시켜 부피를 어디까지? V2에 이르게 하면 시료는 팽창하면서도 일을 해요. 왜? 이제 뭐를 하겠어? 여기서 이 단계에서 일한 거는 누름으로써 일했지. 그럼 이제 어떻게 일하겠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하는 거야. 올라가는 힘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 올라가는 힘을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팽창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아까는 눌렀으니까 열났지, 그지? 그럼 이제 들어 올려, 열난 거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이 식겠죠. 온도가 감소하게 돼요. 팽창하면서 온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온도가 T2에 이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단열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금 여기다가 옆에다가 선생님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등온 과정. 여기서는 뭐 압축, 온도는 일정한데 어디 갔니? 압축, 열 발생. 근데 어떻게? 열 저장체로 열 전달. 그래서 온도는 결과적으로 T1 유지.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은 열적 연결을 끊는다 그랬어. 자, 이번엔 압축이 아니라 뭐예요? 팽창이에요. 팽창. 그 다음에 부피 V2. 야, 그럼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온도 감소해서 T2가 된다. 요렇게 됐어. 됐어요. 이게 뭐야? 항상 우리가 뭘 하는지 잊으면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팽창 냉각이에요. 팽창 냉각의 단계가 이렇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팽창 냉각 얘기 왜 했어? 자기 냉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냉각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거 이런 이 기억이 이제 팽창 냉각이고 이제 니은이 자기 냉각이니까 그거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얇네. 요 두께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자기 냉각을 이해를 해봅시다. 있잖아요. 자기 냉각의 방법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A 있지. 그러면 이게 대박 중요한 거예요. A 있으면. 뭔가 문제가 나왔겠지. 그지? 예. 내가 지금 치명적인 단점을 발견했어. 이걸 내리면 같이 내려오네. 어떡하죠? 지우고 가야겠네요. 네. 됐어요. 아까 거 다시 보고 싶으면 그 영상 뒤로 돌려서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자기 냉각 할게요. 자, 자기 냉각의 방법은 팽창 냉각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를 갖춘다. 아까 두 단계 뭐였니? 첫 번째 뭐였어? 등온.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열 요거였죠, 그죠? 자, 자기 냉각에 사용되는 시료는 외부 자기장에 따라 재료의 자기적 성질이 변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 자석 물질인데, 그지? 아까 내가 자기장이 뭐 어떻게 변한다 그랬으니까 그런 물질을 자석 물질이라고 한대요. 그 자석 물질인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고체예요.
여기서 팽창 냉각과 좀 차이점이 보이네요. 팽창 냉각은 아예 뭐였니? 아까 시료가 뭐였니? 기체였지. 기체 시료. 근데 자기 냉각은 지금 고체 시료다. 그리고 자석 물질이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석 물질이 T1에 이거 뭐 어디서 지금 많이 본 것 같은 게 나오지. T1의 온도로 유지되는 충분히 큰 열 저장체로 열을 내보낼 수 있도록 그래 얘도 열을 내보내야 돼. 저압의 헬륨 기체가 열 저장체와 자기 시료 사이를 채우고 있다. 지금 조금 그 구조상에도 다른 점이 보이는데 팽창 냉각은 아까 실린더하고 열 저장체하고 접촉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접촉한 상태가 아니라 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체가 있고 이게 자석 물질이지, 그지? 고체 자석 물질. 그리고 이 주변을 어, 그 헬륨 기체가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해가지고 열 저장체가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조금 보여줄게요. 문제 3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린 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 그지?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가운데 요거. 가운데 이거, 이런. 가운데 여기 자석 물질이 있고요. 요거 헬륨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러면 여기 뭐 액체 헬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그림 그 책에 있는 거 보면서 해보세요. 됐지? 응. 네, 여기까지 했죠? 저압의 헬륨 기체가 이제 열 저장체와 자기 시료 사이를 채우고 있다. 그림 보세요. 그 뒤에 있는 거. 자, 보통 열 저장체는 뭘 쓴대? 단열 용기에 담긴 절대 온도 1켈빈의 액체 헬륨을 쓴다. 그러면 여기 아까 고체 자석 물질이 있었고 헬륨 기체가 그 사이를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저장체는 액체 헬륨을 쓴대요. 네, 뒤에 거 좀 보면서 해보세요. 뒤에 거랑 나도 똑같이 그려야겠네. 다시 잘 그릴게요. 봅시다. 요게 이제 자석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헬륨 기체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이제 단열 용기인데 여기에 담긴 액체 헬륨 요게 뭐죠? 열 저장체예요. 저장체. 자, 됐어. 그러면 우리 구조는 그려졌죠. 자, 이제 갑니다. 등온 과정 나오네요. 첫 번째 과정이죠. 등온 과정에서는 시료를 둘러싼 시료가 아까 뭐였어? 이거 자석물질 이거. 자, 요거를 둘러싼 코일에 전류를 흘려 시료에 외부 자기장 H1을 걸어주면 이라는 게 나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있잖아. 자기장 H1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어준다는 건 자기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어떻게? 전류를 흘려서.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자, 자기장이 그럼 이게 아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피스톤 누르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스톤을 압축을 해서 이제 누를 때 우리가 뭐라 그랬지? 외부의 힘이 일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 외부의 어떤 힘을 지금 여기에다 주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뭘 한대? 이 자기장이 뭘 해? 시료 내부에 일을 해줘.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시료가 이제 자석의 성질을 띠는 자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가 자기 냉각, 등온 과정. 뭐 하냐면 자기장 H1을 걸면 뭐가 일어나? 자화가 일어나. 자, 아까 압축하면은 실린더 압축한 거 생각해 보세요. 실린더 압축하면은 열이 발생했어,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화가 되면서 열이 발생해요. 그럼 이 열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아까 열 발생한 게 열 저장체로 넘어간다 그랬지? 여기서 열 저장체는 액체 헬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액체 헬륨으로 가기 전에 얘는 헬륨 기체를 통과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 열이 헬륨 기체에 통해서 어디로 가? 열 저장체로 전달이 돼요. 이게 곧 헬륨 액체지, 액체, 그지? 그거로 전달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료의 온도가 T1으로, 즉 이 미안해요. 이 자석 물질의 온도가 T1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지금 처음에도 T1이었는데 자석 물질 처음 온도도 T1이었는데 등온 과정 거치고 나서도 온도가 그대로 T1이에요. 그래서 등온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과정 나와야 돼? 단열 과정 나와야 돼. 이 단열 과정에서는 뭐라 그랬어? 열의 연결을 끊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서는 열 저장체와의 연결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니?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헬륨 기체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여기 나와요. 단열 과정에서는 열 저장체와 시료 사이의 헬륨 기체를 제거하여 열적 연결을 끊어 시료에 열 출입이 없게 합니다. 단열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여기다 쓸게요. 단열. 일단은 헬륨 기체 없애. 기체 없애. 자, 그 다음에 뭐 해? 시료에 걸린 외부 자기장을 아까 우리 H1 걸었었지, 그지? 이거를 약화시켜서 H2에 이르게 한대요. H1을 H2에 이르게 한대요. 약화. 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로치고 통상적으로 H2는 0이라고 돼 있어. 즉, 뭐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외부 자기장을.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시료는 자석의 성질을 잃는 탈자화. 아까 자석이 되는 걸,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걸 자화라고 했어. 자석의 성질을 잃는 건 탈자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대. 감소.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온도가 T2로 떨어진다.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봐봐 이거 봅시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는 등온 과정, 4번부터는 단열 과정이에요. 두 가지 과정 나왔죠? 자, 등온 과정 봅시다. 등온 과정 여기 있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열이 나가 뭐니? 이게 열, 열 저장체로 열을 내보낼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공해 준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얘가 열 저장체죠. 자, 그러면 등온 과정에서는 열이 여기다 이제 H1을 걸어주면 열이 발생해서 어디로 나간다 그랬어? 나를 통과해서 가로부터 따로 오른다. 맞니? 네. 그 다음 다는 이 열 저장체는 온도를 일정하게 낮게 유지하기 위해 단열 용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이 아까 위에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잠깐 돌아가 볼까?
음, 음, 여기 있거든요. 단열 용기에 담겨 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얘가 그 T1으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열을 차단해주는 그런 단열 용기에 담겨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되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 H1이 걸리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결론적으로 자화, 즉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된다. 이거 맞죠? 그런데요. 미안해요. 이걸 못 봤네. 나가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니? 뭐가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니? 가가 자석 물질이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3번이네요. 정답이. 네. 나가 아니라 이렇게 가라는 거. 다른 것도 먼저 맞아볼게요. 자, 단열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원이 차단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다. 이거 아까 그 괄호에 보면은 이 처음에 걸려져 있던 자기장 H1을 약화시켜서 H2로 약화시킨다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H2는 0이라 그랬어.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다. 이거 맞죠? 자, 그다음 여기에 진공을 만든 거 보이나요? 진공을 만들었다는 거는 뭐야? 원래 이 자리에 뭐 있었어? 저압의 헬륨이 있었죠. 헬륨 기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단열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헬륨 기체를 없애버렸어. 헬륨 기체를 없애고 만든 것이 진공 상태인 거야. 그러면 진공을 만든 것은 뭐 때문에? 열의 전달을 막기 위해서. 즉 단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5번도 맞네요. 할 수 있겠죠? 네, 3번을 나가 아니라 가로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로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3문단. 3문단인가? 4문단이네요. 네. 자기 냉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그럼 아까 3문단까지 실컷 지금 자기 냉각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냉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거는 이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자, 실제로 계속 읽어봅시다. 자기 냉각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 상자성체. 상자성체에 대한 설명은 뒤에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읽을게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면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띄어 자석에 붙지만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 자성이 사라지는 물질. 여기 있죠, 그죠? 네, 이거 보시면 돼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는 그 자성 물질, 상자성체에 대해서 수행한 자기 냉각 전체 과정을 자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 과정을 자기 냉각 전체 과정을 절대 온도 T x축이죠?에 대한 엔트로피라는 S의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그림이다. T와 S의 관계를 지금 표현한 그래프이구나.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자, 지금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뒤에 설명이 나오기는 해요. 엔트로피가 도대체 뭐냐. 엔트로피는 무질서함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무질서함.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용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의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A예요.
B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막 이렇게 생겼어. 막 난리 났어. 막 여기저기. 얘보다는 훨씬 어때? 질서 없이 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A보다 B의 엔트로피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제? 그러면 엔트로피가 크다라는 거는 무질서함이 크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배치가 돼 있다는 거지. 엔트로피가 작다고 하면 무질서함이 작다는 거니까 결국에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질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질서가 있으려면 그 학생들이 운동장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체육 시간에 이제 운동장에 이제 다 같이 나가면은 어때요? 처음부터 줄을 잘 섭니까? 아니지.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얘는 저기 가 있고 얘는 막 여기가 있고 어떤 애는 모여 있고 어떤 애는 흩어져 있고 어떤 애는 뛰어다니고 있고 난리가 나지. 그지? 그래서 대부분 우리 자연 상태는 무질서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다 무질서해. 막 여기저기 다 가 있단 말이야. 응? 여러분 학생들만 봐도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수업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서 있게 줄을 세워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들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여기로 오라 그러고 막 기준을 잡고 막 줄을 세워야 돼. 무질서함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 우리가 과학에서 힘을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무질서한 걸 질서가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더 줘야지. 에너지를 증가시켜야겠죠, 그죠?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뒤에 나오니까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보면서 좀 해봅시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온 얘기를 결국에는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건데 그래프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과정 뭐라 그랬지? 등원 과정이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등원 과정에서는 외부 자기장을 증가시켜 이게 일을 해주는 거지, 그지? 일을 해주. 시료가 상태 A에서 여기 있지? A를 잘 찾아야 돼. A에서 상태 B로 가는 동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등원 과정이구나. 잘 안 보이네. 옆에다 적어야겠네요. 등원. 됐지? 자, 상태 A에서 상태 B로 가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래서 등온이라 그랬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해서.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도 보여. 어떻게? 쌤이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야, 이게 온도죠? T가 온도지, 그지? 여기 T1이야. 이렇게 그려보면 A에서도 온도가 T1, B에서도 온도는 T1. 이 정도는 볼 수 있죠, 그죠? A에서 B로 내려가는 동안 T1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뭐만 줄어들고 있니? 뭐가 줄어든 거니 이거? S, 즉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다 그려볼까? 자, A가 여기 있다가 B 할 때 이만큼 떨어졌어. 엔트로피가. 그러면 엔트로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어? 질서가 있어지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질서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서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봐.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자화된다 그랬죠? 시료가 자화되면서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작아진다. 오, 보이네, 그지? 자, 이는
시료를 구성하는 자성 입자들이 무작위적으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있다가 배열 상태에 있다가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여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 이게 질서가 생긴다는 거야.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됨으로써 시료의 자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실험을 좀 생각해 보면 좋아.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철가루를 막 이렇게 뿌려. 이거 철가루야? 철가루예요. 근데 철가루가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난리나. 무질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 종이 가운데다가 자석을 여러분들이 딱 하나 놓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방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까 그렸던 거 있죠. 처음에 그렸던 거 이거 철가루들이 이런 모양으로 배열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자석이 붙어가지고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으로 정렬돼서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이제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무작위하게 있다가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자석을 놓는 순간 이런 배열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부 자기장에 반응해서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됨으로써 시료의 자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질서가 생기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입자들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려면 즉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에너지가 시료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야 하므로 그럼 에너지를 막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줘야 돼요. 시료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여야 하므로 외부 자기장은 시료에 일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산문단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외부 자기장 H1이라는 거를 거기다 걸어주면 그 자기장이 시료 내부에 일을 해줘서 자화가 일어난다라는 문장이 있었어. 한번 찾아보세요. 위에 가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등원 과정 됐고. 자, 두 번째 단열 과정. 여기 너무 정신없으니까 이 그래프를 좀 지워봅시다. 등원 과정 했고 단열 과정 합시다. 자, 단열 과정에서는 시료가 열적으로 고립된 상태라 그랬지. 자,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외부 장기장, 우리 H1 걸어준 거를 H2로 약화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B에서 C로. 이게 단열이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지금 보면 야, 뭐는 똑같니? 엔트로피는 똑같아. 그러니까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똑같지만 온도가 B일 때는 T1이고 C일 때는 T2니까 줄어들었지, 그지?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B에서 C로 옮겨간다. 자, 이 과정에서 시료는 내부의 입자의 배열이 제멋대로 흐트러져서 자, 이제 질서 있게 이렇게 뭔가 배열이 되었던 애들이 막 흐트러지면서 탈자화를 겪는 거죠. 탈자화를 겪고 동시에 이 내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면서 아까 내부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면 온도가 어디 갔니? 네. 여기 있네요. 놓쳤어요. 미안해요. 자, 동시에 이 내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엔트로피는 가만히 있고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됐지? 그지? 이게 3문단이야. 3문단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반복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마지막 문단 읽기 전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좀 지우고요. 1번은 잠깐 두고 2번부터 해봅시다.
2번 아까 기억이 뭐였냐면 팽창냉각. 이 문단에 있었죠. 그죠? 까먹지 않았죠? 자, 니은은 자기 냉각이에요. 자, 시료. 팽창 냉각에서는 뭐 쓴다 했어? 기체. 자기 냉각에서는 고체. 맞네. 자, 등온으로 유지되는 동안 여기 우리 팽창에서는 압축, 니은에서는 자화. 맞아요? 자, 등온으로 유지되는 동안에 기역과 니은에서 모두 열 저장체로부터 열을 받는다. 뭐가? 우리 지금 시료에 대한 얘기하고 있거든? 시료가 열 저장체로부터 열을 받았니? 등온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얘네가 뭐 압축이 일어나든 자화가 일어나든 열을 받으니까 그 열을 방출해냈지. 그지? 열을 열 저장체로 방출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이에요. 열을 받는 게 아니라 시료가 열 저장체로 방출해냈어요. 됐지? 3번. 4번도 볼게요. 자, 이제 등온이 아니라 단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단열된 상태에서 아까 기억에서는 우리가 얘를 압축을 시켰다가 팽창을 시켰거든?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됐어? V2라는 걸로 커졌어요. 그리고 우리 자기 냉각에서는 자화가 아니라 이제 탈자화가 되었죠. 그죠? 2번하고 4번이 그 과정면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 두면 좋은 거예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5번. 단열된 상태로 유지되는 동안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온도가 떨어집니다. 네, T2라는 걸로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나요? 자, 그다음 3번은 아까 우리가 풀었고, 자, 4번. 윗글의 그림, 이게 아까 그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자, A에서 B로 가는 게 우리가 등온 상태라 그랬고요. B에서 C로 가는 게 저기 단열 과정이라 그랬어요. 자,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시료가 A에서 1번, 시료가 상태 A에서 상태 B로 옮겨가는 동안, 즉 등온 과정인 동안에 시료는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니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그랬지. 틀렸네. 자, 2번 봐봐. 등온 과정에서 외부 자기장이 시료에 일을 해준다. 이거 맞지? 기억나요? 외부 자기장이 시료에 일을 해주면서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질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건 찾았는데 나머지 것도 볼게요. 자, 3번. 3번도 등온 과정 동안에 자성 입자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어떻게 됐어? 더 많이?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적게 뭐 저런 말 하면 안 되고요. 4번은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인 동안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질서가 생기는 등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내부 여기서는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라 그래야지? 아, 여기 했네. 170쪽 맨 마지막에 보면 있거든요. 내부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소.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단열 과정 동안에 외부 자기장은 아까 뭐 H1에서 뭐 H2로 우리가 약화시킨다라고 했지,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자기 냉각의 단열 과정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많이 줄일수록 약화시킨다 그랬지, 그지? 이거를 정도를 많이 할수록 시료의 온도를 더 많이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극저온을 얻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도를 많이 그러니까 온도를 극저온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더 극저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많이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0 테슬라는 그냥 자기장의 세기를 재는 단위예요. 이 0 테슬라로 줄이면 시료의 온도는 0 켈빈에 도달해야 할 것이지만 하지만 하면은 그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시료 내부의 입자는 외부 자기장 외에도 그 입자의 주변에 있는 다른 자성 입자들이 미치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즉 0 테슬라가 돼도 시료의 온도는 0 켈빈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보면 자기장의 종류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외부 자기장이 있고 내부 자기장이 있어. 그지? 여기 외부 내부를 합쳐야 지금 전체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문장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냥 자기장이라 그랬어요. 외부 내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전체적인 자기장의 세기가 0이면 시료의 온도가 0 켈빈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야? 외부와 내부 자기장이 모두 0 테슬라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외부 자기장을 0 테슬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 자기장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0 테슬라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자기장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전체 자기장을 0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아무리 외부 자기장을 우리가 사라지게 0 테슬라로 만들어도 실외 온도는 0 켈빈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0 켈빈 밑으로 내려가려면 0 켈빈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를 건드려야 돼? 내부 자기장을 작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낮은 온도를 얻고자 할 때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되도록 작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할 거냐? 시료로는 상자성체이면서도 이건 아까 얘기가 나왔어요. 상자성체 얘기는 상자성체이면서도 자성 입자의 밀도가 낮도록 자성 입자의 사이사이를 자성 입자를 포함하지 않은 물질로 채운 고체 상태의 염이라는 게 많이 쓰인대. 그러면 이 입자는 내가 입자를 그려보면 자성 입자 이렇게 하면 입자가 이렇게 자성 입자만 이렇게 열라 있는 게 아니라 이 이 빨간색이 자성 입자야. 이 중간을 뭐야? 이렇게 그려보면 뭔가 자성 입자 말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좀 채우고 있는 이런 형태의 염을 쓴다는 거야. 밀도는 뭐니? 밀도는 쉽게 말해서 밀집돼 있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야, 이렇게 막 밀집이 많이 돼 있는 애랑 이거랑 밀도가 뭐가 더 크니?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성 입자가 너무 이렇게 밀집돼서 붙어 있으면 내부 에너지가 너무 커져. 그러니까 내부 자기장의 영향이 너무 커져. 그치? 자성 입자가 자기 자화가 되면 자석처럼 되는 거잖아. 근데 자성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가 크면 클수록 그 자화가 세진단 말이죠. 즉 내부 에너지가 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우리는 좀 줄여줘야 하니 어떻게? 이 자성 입자를 너무 이렇게 밀집돼 있는 거 말고 이 중간에 이렇게 다른 거 껴있는 염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예를 들면 자성 입자인 철 이온이
비자성 물질 사이에 드문드문 분포하는 황산, 제이철, 암모늄 12수화물은 이건 뭐야? 자성 입자로는 철을 쓰고 그 중간에 뭔가 이제 비자성 입자가 이렇게 있는 황산, 제이철, 암모늄 12수화물은 0.5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 1켈빈의 온도에서 시작해요. 0.09까지 거의 0에 가까워졌죠, 그죠? 0.09 켈빈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자, 또한 여기 A, B 나오고 있으니까 좀 집중해 주세요. B는 CMN염은 자성 입자로는 얘는 지금 세륨을 쓰는데 이 세륨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작아서 0.5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 1켈빈의 온도에서 시작하여 이거 있잖아.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A는 0.09 켈빈까지 낮출 수 있었고 B는 0.01 얘는 더 낮게 할 수 있네요. 0.01 켈빈까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그치? 그럼 얘가 훨씬 더 온도를 낮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 이걸 가지고 5번으로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A, B. 여기 있지? 아까 얘는 철, 얘는 세륨. 자, 둘 다 상자성체야. 그치? A든 B든 둘 다 상자성체인데 그냥 자성입자로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기 때문에 1번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2번은 어때요? 자성입자가 받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A가 B보다 클 것이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지?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어떻게 돼? 내부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즉 밀도가 크면 클수록 온도를 낮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지? 그러면 내부 자기장이 세면 쓸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온도가 높은 거 보니 얘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A, 즉 철을 사용하고 있는 그 자성체가 B, 세륨을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2번이 답인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온도를 낮추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온도가 높겠지. 그지? 온도가 더 높은 건 A와 B 중에서 A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자기장의 세기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나머지 것도 볼게요. 자, 3번. 1켈빈에서 걸어줄 수 있는 얘는 외부 자기장 세기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외부 자기장 세기를 다 0.5 테슬라로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이 세기가 뭐 누가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외부 자기장을 걸어준 효과로 이거 둘 다 자성체이기 때문에 자화가 돼가지고 둘 다 자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5번.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입자. 얘는 자화되는 게 뭐냐?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화된다 그랬지? 자화되는 게 뭐냐? A는 아까 뭐 집어넣었어? 철. 여기서 틀렸네요. B는 이제 세륨 이온이 맞아요. 됐니?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1번 문제 하나 남았죠? 조금만 더 고생을 해봅시다. 힘을 내봅시다. 마지막. 자, 내용 전개 방식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전개 방식들이 나왔는지를 찾는 건데 자, 1번. 대상의 작동 원리를 여기서 나온 대상은 뭐였니? 자기냉각. 자기냉각 원리를 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2단계 말했지? 그지? 이거 맞네. 그 다음에 2번.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예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방금 읽은 오문단에서 그 자성체 상자성체이면서 뭐 밀도가 낮도록 해주는 거 뭐 그걸 예를 들었지 그지? A와 B 해가지고 두 개 예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3번 대상의 원리 이해를 용이하게 좀 쉽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 자료 뭐 사용했니? 그래프. 그지? 3번도 맞네. 4번 대상의 용도와 즉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자기 냉각의 용도와 필요성을 제시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사실 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면은 서론 맨 앞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 앞부분 1문단을 생각해보면 저온 물리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분한테 관심과 흥미가 안 생긴다고 해서 이걸 틀렸다고 하면 안 돼. 대상의 용도와 필요성, 즉 저온 물리학에서 이거를 쓴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제시를 해서 뭔가 이 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다면은 맞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4번도 맞아요. 5번. 여기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대립되는 현상의 원리라 그랬는데 지금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나왔어. 팽창 냉각하고 자기 냉각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대립되는 현상이었니? 이거 말고 대립되는 현상이 더 나온 것도 없고 이 두 개는 대립되는 게 아니라 뭐였어? 이 자기 냉각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여기서 말하는 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팽창 냉각을 데려온 거였어요. 그래서 대립되는 누군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유사한 현상의 원리를 내가 고친다면 유사라고 고칠 것 같아. 유사한 현상의 원리를 소개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자기 냉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네. 지금 과학기술 1번 지문 같이 해봤는데 요거는 그 전체적인 지문에 대한 이해와 내신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설명도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좀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